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삼산동 특고암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던 부평구가 이번엔 데이터 센터 고압선 전자파 문제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 청천동 도심 한복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규모는 이미 지난 2021년 4월 건축 허가했으며 지난 3월에는 굴착을 위한 도로 조명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 구간은 청천동 부평 데이터 센터 시점부터 한국전력 인천 지역본부까지 이어지는 평천로 지하로 총 연장 1985m인데 이곳에 154kV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선이 매설됩니다. 문제는 해당 선로가 갈산역 주변 주거지역을 불과 2, 3m 깊이 지하로 지난다는 것입니다.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고압선에 의한 사회적 논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이 밀집해서 개발이 되면서 실제 고압선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 예전에는 이제 지상으로 가다가 이제 경관 문제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하로 이제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로 매설한다고 해서 전자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꼼꼼하게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삼산동 특고압선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산동에 매설된 고압선의 전력구 두 곳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각각 37.2mGauss와 29.8mGauss입니다. 기준치인 4mGauss의 9.3배, 7.45배였습니다. 이에 한전에서는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전자파 세기도 9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 센터의 경우 주거 지역을 지나고 있고 저감 시설 역시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부평구는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우리 삼산동의 특고암 문제 때문에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구에서 미리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허가 시에 이 정도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지금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특고압선 문제. 부평구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와 찌는 듯한 폭염으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 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하수도 정비를 위해 20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개발에 따라 하수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용역을 통해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는데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 노후화를 해결하고 싱크홀이나 침수, 악취와 같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시는 2040년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 하수도 기반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한 달 인천 지역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추석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9월 한 달간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27개 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섬에서 받는 택배의 경우 강화구는 건당 5,000원, 옹진구는 건당 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심으로 보내는 택배도 섬 주민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배송비만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27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 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 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장치인데요. 대상은 원정로 인근 부원초에서 미산초 구간과 수변로 주변 부일초에서 분해초 구간 등 두 곳입니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평소 차량 정체가 극심해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는 제한 속도 시속 30km로 유지되다가 어린이 등하교가 없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 속도 시속 50km로 상향됩니다. 한편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사업은 부평구 2곳을 포함해 전국 8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증가한 건가요? 네, 지난 7월 21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621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하였고 24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38,809명으로 4주 전 16,163명과 비교하였을 때 2.4배 증가하였고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는 51명이며 전주 대비 18.6% 증가하였는데요. 치명률은 0.03% 수준으로 이는 최근 2개월 전까지 0.06% 정도였던 것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 발생은 확진자 발생과 약 1-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또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사망자 수 자체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나 40% 이하로 유지 중이어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현재까지는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국민들이 다시 걱정을 해야 할 수준까지 나빠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올해 1월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BB의 세부 계통인 XBB 1.9.2와 XBB 1.16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방접종과 자연감염 등으로 획득했던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확진자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면역 회피력이 생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 등이 현재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치명률이 더 높아지진 않았지만 감소세가 나중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에게는 여전히 중증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유행에 감염되지 않으시도록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 등의 주의가 필요하시고 동시에 추가 예방접종 대상자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 그리고 중환자 진료 등을 위한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이제는 효과적인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의미가 적어졌는데요. 이러한 백신과 치료제가 실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미접종자나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추가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고위험군은 감염 초기에 치료제가 잘 투약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위험 환자는 적시에 중환자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를 찾아내고 분류해서 이송하는 유기적인 의료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해야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와 산밀 환경 개선,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확진자 의무 격리는 해제되었지만 감염병이 의심되시는 분들이나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이나 고위험군 대면 접촉을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제2차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1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서 적용해야 할 최신 안전규정을 담은 공사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신규 개정판을 통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출퇴근 의무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건설 현장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산업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 현장 안전에 관한 내용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지난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전 과정에 대한 시설공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한 부천시는 매년 최신 법령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부천에 개관한 폴리스튜디오에서 최신 녹음 작업을 거친 영화가 이번 달 차례로 개봉합니다. 폴리스튜디오에서 음향 작업을 마친 작품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비공식 작전, 달짝지 그네 등 모두 3편입니다. 폴리스튜디오는 수도권 유일 최대 규모의 영화 효과음 전문 녹음실로 지난 3월 부천 송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가 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시민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9천 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건강과 주거, 교통을 포함한 10개 분야뿐 아니라 민선 8기 시정과 관련된 21개 지표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